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언론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Insurrection, Sedition, Treason, 다 반란이란 뜻의 다른 표현인데, 트럼프가 선동한 반란이란 이런 용어로 이번 사건이 개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명이 현재로는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4명이 다 또 여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공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공군 출신은 경찰이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3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드디어 피를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미리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가 이 폭도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거죠.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법무부를 시켜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주의회의 공화당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의 선거관리 담당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대법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펜스 부통령에게 당신이 책임지고 뒤집으라라고 압박을 해도 안 통하니까 마지막에 동원된 게 어제 있었던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이군요. 오늘에 있었던 난동 사건입니다. 이 수정헌법 제25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고 아주 위험할 정도로 사실상 유고라고 판단을 하면은 부통령이 강요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물 결의하고 이걸 즉시 미국 의회에 통보해가지고 의회가 추인을 하면은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수정헌법 제25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발동을 해야 된다. 남은 14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더구나 이 미국 의회의 지도층 속에서 또는 이 제조업 협회 측에서도 이런 요구를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특히 핵미사일 발사권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1월 대선 패배 직후부터 트럼프는 1월 6일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하여 전국의 지지자들이 집결하도록 촉구했는데, 1월 6일로 딱 잡은 것은 바로 그날이 미 의회에서 바이든 당선 확정 절차를 밟는 날이라는 것을 맞춰서 그렇게 선동을 한 거죠. 여기에 응한 이들 가운데는 네오나치주의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리고 괴상한 그 종교적 광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들끼리는 총기를 들고 오자는 캠페인도 벌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거는 어제 트럼프가 기름을 붓고 성냥을 끄은 거죠. 군중이 모인데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70분 동안 선동을 했습니다. 70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동안에 거짓말 한 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70분 동안 선동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상 현직 대통령이 이 폭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동 연설을 한 거는 물론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좀 없는 일이죠. 어제 연설을 요약하면은
우리가 이겼는데 표를 도중 맞았다. 승복은 없다. 포기도 없다. 저 의사당을 향해서 진격하자. 나도 같이 간다. 그리고 진행 중인 바이든 당선 선포 절차를 중단시켜라. 내가 뒤를 봐준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이 폭도들이 민주주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미 의사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행동, 마치 적군의 요새로 쳐들어가듯이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데는 광신도 있었지만은 내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이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경찰도 이 기세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강경 진압을 못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공화당이 공범입니다. 100여 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 10여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 당선 확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 폭도들과 내응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호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부가 말려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을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를 신속하게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뉴욕타임스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도 응징할 수 없다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킬 수 없다. 이런 논지입니다. 어제 미국 의사당 공격 상황을 보면은 좀비 영화 같지 않습니까? 좀비. 아무 생각 없는 괴물화된 사람들이 영화에 보면은 아무리 총을 쏘고 하더라도 총 맞고도 계속 기어오르고, 미국 의사당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걸 보니까 정말 좀비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생생한 장면 같았습니다. 인간이 음모론에 사로잡히면은, 더구나 상당한 국수주의적인 이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음모론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흉기로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결국 트럼프 최후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퇴임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수사일 것입니다. 낙선하면은 외국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선거 유세 도중의 무심코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실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대통령 출마를 꿈꾼다고 했는데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어제 사건은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18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814년, 예, 그때가 영국하고 미국이 전쟁할 때입니다. 한때 워싱턴이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된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한 207년 됐네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두 의석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 지배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선물한 거죠. 트럼프가 조지아주에 가서 유세하는 척하면서,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타령만 하니까 투표할 마음을 접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이번에 졌습니다. 즉 트럼프와 같이 가면은 기다리는 것이 낙선이다 하는 게 증명된 거죠. 이번 선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졌지만은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이겼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하원에서도 의석을 많이 얻었고 상원은 조지아주를 빼고는 지켜냈어요. 그런데 선거 불복하는 바람에 조지아주에서 짐으로써 상원까지 안겨줘가지고 결국 트럼프는 공화당도 망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하원, 상원, 백악관까지 다 민주당에 넘기는, 결국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프락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결국 맞았어요. 특히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 하원, 상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두 달이 넘으니까 그게 다 예언처럼 적중한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면은 먼저 하는 게 있다.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감사합니다.